디즈니 악당들은 사악하지만 만약 그들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얼마나 더 나쁠까요? 악당 여왕부터 시작해봅시다. 만약 악당 여왕이 인플루언서라면 그녀는 도달할 수 없는 미의 기준을 지배하는 여왕이 될 거예요. 마법에 걸린 식물로 만든 $900짜리 세럼을 쓴 뒤 이렇게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럭셔리 스킨케어 구루가 될 거예요. 그녀의 브랜드는 대리석 조리대, 냉랭한 시선, 완벽함은 얻는 것 같은 캡션이 전부예요. 그녀는 자연미를 설파하면서도 조용히 1년에 수천만 원을 미용 시술에 쓰고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모공을 완전히 지워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독설가로 유명하며 자신보다 젊거나 예쁜 여자에게는 심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알라시파하 그녀의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경쟁자로 여기는 떠오르는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해요. 이 안에 그녀의 심장을 담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녀를 퇴출시킨 스캔들, 그녀의 스킨케어 제품에서 금지된 위험한 화학물질이 발견되어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팔로워들을 가난하고 주름진 농민들이라고 부르며 내 왕좌를 빼앗기 전에 다음 세대를 짓밟아 주겠다고 자랑하는 비하인드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닥터 파실리에가 인플루언서였다면 크립토 브로처럼 말하며 섀도우 코인에 투자하면 대대로 부를 보장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의 콘텐츠는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요트 앞에서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서서 $5 와꿈으로 어떻게 가짜 부를 이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는 블록체인에서 프렌즈 NFT를 홍보하며 이거 불법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모두 차단합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깨달았다며 정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논란 끝에 퇴출된 것은 섀도우 코인의 러그풀로 수백만 달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파실리에르가 겸손한 척하면서 조용히 자금을 해외 계좌와 5성급 리조트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블록체인 NFT에서 친구들이 도용한 클립아트를 대충 붙여 만들었습니다. 터보가 인플루언서였다면 자신을 벗고 게임의 왕이라 자칭하며 아케이드 고전 게임 최고 점수와 게임 황금기를 이야기하며 브랜드를 쌓는 향수 어린 유튜버였을 것입니다. 그의 영상들은 과장된 회고전으로 넌 그래픽과 픽셀화된 효과음 그리고 넘치는 향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만의 이상한 게이머 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터보처럼 친절하고 달콤한 캔디왕의 모습은 모두의 경계를 풀게 만듭니다. 그의 팬들은 이 위협적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바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터보는 대규모 자선 스트리밍을 조직했고 모든 수익금이 다음 세대 게이머들을 위해 오래된 아케이드 기계를 복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달러를 모은 후 팬들은 그 돈의 대부분이 터보의 맞춤형 게임룸, 세차, 그리고 닌텐도 테마의 스트리퍼를 사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을 받은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업데이트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만약 하데스가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논평 유튜브의 압도적인 왕이 되었을 겁니다. 인플루언서 스캔들, 연예인 멜트다운, 사과 영상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신랄한 비평을 쏟아냈을 테니까요. 그의 채널은 냉소와 초토화된 독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계와 같을 것이고 불타는 틱톡 로고 앞에서 가짜로 웃고 있는 그의 썸네일로 완성될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경쟁자보다 더 날카롭고 빠르며 가차없다는 걸 잘 압니다. 반전은 하데스가 한 번도 취소당하지 않지만 이는 축복이 아닌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플루언서 스캔들을 끝없이 다루는 순환에 갇혀서 앞으로 영원히 모든 사소한 싸움, 어설픈 사과, 틱톡 눈물쇼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그를 갉아먹어도 하데스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조롱하며 웃고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의 내면의 불을 식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설의 왕도 혼돈의 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이었습니다. 가스통이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스스로를 남성성의 왕이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알파 남성 피트니스 코치에서 픽업 아티스트가 된 가스통은 달걀과 의지력만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스테로이드 없이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픽업 아티스트 부트캠프 참가비로 $2,000를 받고 남자들은 가슴을 내밀고 서는 법과 좀 더 웃어봐 자기야 같은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종 들고 오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고 웨이트보다 유산소 운동을 더하면
게이가 된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라 주장합니다. 모든 영상은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 키스하고 시청자에게 너희는 절대 나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끝납니다. 그가 퇴출당하게 된 스캔들은 모든 픽업 영상이 완전히 연출된 것이었고 그가 동네 선술집에서 고용한 같은 3명의 여배우와 함께 찍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데. 우르술라가 인플루언서였다면 바다마녀이자 걸보스, 최고 경영자 페미니스트 아이콘으로 불리며 다이어트 문화를 저주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르술라는 오징어 먹물 팔레트 메이크업, 튜토리얼 콘텐츠로 가득하다. 테드는 노래 계약을 가부장제의 은유로, 우르술라는 통통한 여자들이 더 큰 힘을 불러온다며 바이럴 댄스를 선보입니다. 우르술라는 자신의 촉수를 소유하라.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이 내면의 세이렌을 찾고 전 남자친구에게 반짝이 저주 거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르술라는 마른 사람의 특권이 바다 전체에 퍼진 전염병이라고 주장하고 아리엘이 변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며 개인 책임이라는 개념은 특권층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르술라가 논란 끝에 퇴출된 사건은 팬들이 그녀의 포용적 메이크업 라인이 보라색 8종만 출시된 것을 지적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브랜드가 진짜 타격을 입은 건 비공개 줌 통화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우르술라는 그 자리에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판매 전략일 뿐이라며 비판자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트롤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신드롬이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현실에서 가장 거슬리는 장난 스트리머였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오해받는 천재라 여기면서도 관심을 끌기 위해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의 브랜드 전체는 사회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낯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유명인처럼 대하지 않으면 떼를 쓰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에어혼을 울리고 분비는 쇼핑몰에서 다친 척을 하며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쫓겨나려고 시도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계속 장난이야 형 이라고 외치며 마치 그 말이 마법 주문인 듯 행동합니다. 그의 굿즈 스토어에서는 나는 내 빌런 시대에 있다 셔츠를 팔고 모든 영상은 최근 체포를 사회 탓으로 돌리며 끝납니다. 난 도와주고 싶었는데 넌 뭐라고 했지? 세계 장난 투어 중에 신드롬은 해외 공항에서 폭탄 위협을 가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감옥에 앉아 여러 중범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끌려가기 전 올린 마지막 틱톡 영상 제목은 그들은 내 천재성을 감당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남아시아 정부는 신드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려 하지만 평론가들은 형량을 전기의자 사용으로 올리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청원에는 2,3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마도 고델이 인플루언서였다면 독성가족 브이로그 부모가 됐을 거예요. 그녀는 최고의 영재를 키운다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라푼젤을 자신의 개인 콘텐츠 기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침 루틴, 헤어케어 튜토리얼, 그리고 자신의 빛을 발하라는 동기부여 토크까지. 고델은 자신이 축하하는 척하는 라푼젤보다 항상 조금 더 밝게 웃으며 교묘하게 모든 썸네일에 자신을 끼워 넣습니다. 그녀는 라푼젤을 끝없는 영상에 억지로 출연시키고 사생활은 질투하는 헤이터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주장하며 감사함에 대해 설교하면서 모든 돈을 챙깁니다. 라푼젤은 결국 자신만의 영상을 올리며 고델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브랜드들은 즉시 그녀와 계약을 끊었습니다. 한스가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완벽한 올 아메리칸, 가족 친화적인 브이로그로 시작했을 거예요. 금발에 매력적이며 꿈을 쫓는 좋은 남자였어요. 그의 초기 콘텐츠는 햇살 가득한 여행, 브이로그, 훈훈한 형제 장난, 그리고 마음을 따르라는 감동적인 몽타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를 신뢰했고 브랜드들은 스폰서십을 주려 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몰락은 한 끔찍한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그는 녹아내리는 눈사람 앞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고 더위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는 농담을 하는 장난 영상을 올렸어요. 반발은 즉각적이고 거셌어요. 하지만 사과한 후 한스는 방향을 바꿔 자신의 에너지 음료인 프로준 퓨리를 출시했어요. 그는 킹토크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인플루언서 복싱에도 뛰어들어 자신을 국민 왕자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대체 불가능 토큰 러그풀, 가짜 자선단체가 위험한 썰매 챌린지로 스키 리조트에서 퇴출당하는 일 등 한스는 더 강하게 리브랜딩하며 한스 리뎀션 아크, 후드티 같은 새로운 굿즈를 출시하고 역대급 컴백을 예고했어요. 그를 퇴출시킨 스캔들이 뭐냐고요? 사실 전부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사라지기를 거부합니다.
클레이튼이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야외 생존 전문가와 총기 유튜버의 거친 얼굴이었을 거예요. 땅에서 살아남는 법, Do it yourself, 사냥 장비. 그리고 정부가 왜 여러분에게 와이파이 없이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겠죠. 그가 올리는 영상마다 위장복을 입고 숲에서 사슴을 잡으려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데 이는 분명 주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리버티 먼치, 서바이벌 저키 같은 브랜드와 폭스뉴스를 보는 조부모님들에게 금과 은을 파는 회사들의 자랑스러운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의심스러운 사냥 윤리에 대한 성지와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100%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군용 하이브리드 화염 방사기 유탄 발사기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실제로는 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퇴출시킨 스캔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ATF가 그의 차고에 즉석 폭발물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의 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클레이튼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영상은 그가 바지 없이 쇠뇌를 들고 너희들은 날 못 잡아 연방 요원들아 라고 외치며 숲으로 달려가는 흐릿한 라이브 스트림이었습니다. 자파르가 인플루언서였다면 그는 교활하고 뱀 같은 언변을 가진 마인드셋 구루가 되어 대가만 지불하면 무한한 힘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의 전체 브랜드는 이른바 엘리트 사고방식, 값비싼 마스터마인드 그룹,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서는 법에 대해 강의하는 $5,000짜리 웨비나에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모든 릴 영상에서 그는 금도금된 펜트하우스를 거닐며 보석이 박힌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술탄 마인드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심을 눈앞의 벌레처럼 짓밟기만 하면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팔로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가난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그를 메시아처럼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새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취소시킨 스캔들은 자파르의 비밀, 내부 서클이 사실 피라미드 사기였음이 드러납니다. 끝없는 가짜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돈이 위로 흘러갔죠. 유출된 녹음에서 자파르는 고객들을 절박한 작은 거리의 쥐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웨더가 인플루언서라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족 친화적인 유튜버가 되어 파스텔 색상의 공예 튜토리얼을 올리고 동화를 읽어주며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민망해하는 그런 코미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영상은 달콤한 순수함이 가득하고 웃음소리와 파스텔 배경, 그리고 항상 친절을 선택하세요 같은 슬로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팬들을 작은 양들이라 부릅니다. 부모님도 그녀를 좋아했고 여러 브랜드가 협업을 원했으며 그녀는 굿즈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어린 팬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작은 양이라는 별명을 불쾌한 방식으로 사용한 벨웨더의 스크린샷이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자 벨웨더는 눈물의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전자 키보드로 어색하게 슬픈 곡을 연주하며 실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노래를 음이탈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꼭 알려주세요. 디즈니 악당들의 콘텐츠를 보시겠습니까?